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오늘 제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구독자분의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부동산 상담 게시판 네이버 카페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은 30대 후반의 부부이고 자산을 정리해가지고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시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본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고요.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시고 자녀는 미취학 아동이 2명이 있습니다. 거주지는 지금 상암동이고요. 직장은 각각 동탄, 공덕이네요. 굉장히 좀 거리가 멉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고민이신 게 제 직장 출퇴근이 더 용이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내는 직장을 이제 그만둘 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이제 2명이 있으니까 퇴직을 고려하시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이제 소득 정보를 보겠습니다. 부부 합산 세후 연소득은 한 1억 7천입니다. 이게 세후 소득을 적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저축은 현재 매달 800만 원 이상 하고 계시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그럼에도 세후 연소득은 한 1억 정도 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거주 중인 집에 전세 보증금 7억이 있습니다. 이거 뭐 대출을 언급을 안 한 걸 보니까 이게 본인 돈인 것 같아요. 7억이. 그리고 2020년 5월에 증여받은 상계 주공 7단지가 있고요. 여기 실거래가가 한 4억 7천입니다. 여기 뭐 전세 이제 여부가 없는데 아마 전세를 주지 않았을까요? 뭐 그거 고려해가지고 좀 의견을 드릴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2020년 12월에 갭 투자한 아파트가 있어요. 김포 풍무역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뭐 최근에 실거래가는 한 5억 6천이고, 전세 보증금이 이제 3억 6천이니까 본인 현금 들어간 건 한 2억 정도로 투자를 하셨겠죠. 2억 이내로. 그리고 여유 현금도 또 한 1억 3천 정도가 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추가로 특이한 게 2019년 6월에 7억에 매입한 가재울 뉴타운 아파트에 1층 구분 상가가 있어요. 현재 월 한 2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가 호가 기준으로 매매 시세는 7억입니다. 그죠? 2019년에 6월에 7월에 샀는데 지금 2025년 이제 2월이 되거든요. 7억이란 얘기는 가격이 오히려 떨어진 거죠.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 여기 또 이제 대출도 없으니까 뭐 그 시점에 7억이었으면 이제 굉장히 더 좋은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뭐 건물도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구분 상가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월세도 한 2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수익률도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튼 뒤에 이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하나 보고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상황이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10년 내 순자산을 이제 30억 이상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이미 조금 순자산이 좀 많거든요. 전세 보증금도 7억이 있고, 구분 상가도 이제 7억인데 이게 대출이 없거든요. 이것만 더해도 한 14억이고요. 여기 현금이 한 1억 3천이 있으니까 15억이 넘고, 또 아파트도 이렇게 두 채가 있는 거 보니까 15억에서 한 10억대 후반 정도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순자산인데 그 순자산을 뭐 10년 내 30억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겠죠. 투자만 잘하면 될 것 같고, 뭐 여튼 이 상황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할지입니다. 첫 번째 안은 상계주공과 풍무동 아파트를 현 시세대로 빨리 정리하고 상가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상계주공과 풍무동 모두 뭐 각각의 호재들은 안고 있어서 정리하기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이제 사실입니다. 뭐 상계주공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이고, 풍무동은 교통 호재가 일부 있죠. 하지만 시세는 전고점은 고사하고 취득한 2020년 시세 대비 회복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반면 목표로 하는 상급지 아파트들은 거의 전고점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넘어간 지역들도 있죠.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지,
좀 더 기다려 볼지가 고민입니다. 만약 정리한다면 각 아파트들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도 이제 고민입니다. 일단 뭐 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순자산이 계산을 해보니까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뭐 15억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돈이면은 사실은 팔고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시세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지역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뭐 상계주공하고 풍무동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뭐 미래가치 있는 부동산은 맞겠으나 내가 가려는 게 이제 순자산 30억을 빨리 만드는 거고, 내 순자산 대비해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할 때 내가 가진 부동산이 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 이제 매도의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제가 이제 위에 보니까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는 증여받았다고 그랬습니다. 2020년 이제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팔면 안 되고요. 증여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이제 2월 과세에 해당이 돼서 세금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풍무동 아파트를 먼저 팔아서 일반 과세로 팔고요. 상계 주공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전세를 줬다면 뭐 2+2 상생임대 조건에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역시 이어서 팔면 1주택 비과세 특례로 이제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12억 이하이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 특례일 경우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파시는 게 맞아요. 즉 풍무동을 먼저 팔고 이어서 이제 상계 주공을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인하신 뒤에 이제 매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고요. 그 자본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좋은 지역으로 빨리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안이라고 하셨는데, 상가까지도 정리하는 안입니다. 인데요. 상가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돈을 뭉쳐 더욱 상급지 아파트 투자를 노리는 게 맞는 방향인지, 아니면 결국 노후 대비를 위해 현금 흐름을 위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게 될 텐데, 어차피 상가는 매매도 잘 되지 않으니 상가를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지가 고민입니다. 일단 이 상가가 지금 갖고 계신 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7억이고 대출이 없는데 월 220만 원 나온다는 얘기는 수익률로 한 3.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부동산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2019년도에 7억에 매입을 했는데 2025년 현재 1월, 2월 넘어가는 이 시점에 7억이라는 얘기는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진 겁니다. 가지고 계실수록 오히려 손해가 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좀 매도를 빨리 하셔가지고 상위급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본으로 저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 이제 상가가 참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상가를 좀 담보로 해서 상가는 이제 사업자니까 사업자 담보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자본을 좀 융통해가지고 투자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여튼 상가가 투자성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노후 대비 때문에 내가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30대 후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좋은 자산을 불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좋은 자산을 좀 빠르게 불린 뒤에 월세 흐름이 나오는 수익형 투자는 이후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자산이 많지가 않아요. 그 자산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빨리 바꿔 놓는 걸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기 이제 첫 번째 갖고 계셨던 거, 매도 순서로 보면은, 풍무, 어떤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으니까, 좀 매도를 우선적으로 일반 과세를 좀 하시고, 이어서 이제 상계주공 7단지도 뭐 재건축 추진 중인데, 얘를 이제 나중에 팔라고 했던 거는, 얘는 이제 증여를 받은 거니까, 증여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면 제가 2월 과세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팔고 1주택 비과세 특례를 확인한 뒤에 팔아야 됩니다. 상생임대 조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2020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좀 4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고려하셔가지고 비과세 특례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지을 뉴타운 일대에 이제 구분상가 하나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1층에 뭐 요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세를 좀 찾아봤는데, 요게 월세가 이제 보니까 뭐 한 220만 원 받아서는 7억에 대출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한 3.8%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취득 시점에 7억인데 지금도 7억이라는 얘기는 가치가 이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1년에 뭐
월에 한 200만 원대 받아가지고 1년에 2, 3천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번 거보다는 잃은 게 더 많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매도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는 저는 상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역을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투자 지역입니다. 투자 지역 이제 선택을 문의하셨는데, 뭐 구축, 신축, 뭐 입주권 다 고민하셨고, 서울에서 직장에 출퇴근이 가능한 곳, 자녀 교육, 투자 가치 모두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이제 동탄이지만은 서울에서 출퇴근 가능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멀리 좀 출퇴근하시기 때문에 좀 멀어도 크게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뭐 참고해서 좀 의견을 드릴 텐데, 일단은 뭐 지역을 마포 아현 뉴타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 아현 뉴타운급을 갈 거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뭐 이촌 있죠. 용산의 이촌 일대를 조금 더 우선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남편분 직장이 아내분 그만두시면은 직장이 동탄인데 굳이 뭐 이촌에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동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거의 더 멀죠. 굉장히 멀기 때문에 뭐 여기도 출퇴근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하셨지만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10년 내에 재건축이 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나열하신 선택지 중에서는 요 송파권이죠. 송파권에 뭐 잠실, 신천을 언급을 하셨는데, 요 지역 정도 뭐 상급지 갈아타기이기도 하고, 내가 이제 직장이 동탄이라고 했을 때, 뭐 출퇴근의 여지도 좀 열려 있으니까, 그쪽을 좀 우선 하셔가지고 갈아타기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역은 일단은 내가 상가도 팔아야 되고, 내 집도 두 채를 팔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전세도 좀 빼야 되고,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게 많아서, 당장 내가 이거를 바로 하기는 쉽지는 않을 텐데, 여튼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릴 테니까 그 의견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큰 틀에서 좀 방향성을 잘 설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가용 순자산 내에서 뭐 저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다 정리를 하라 그랬죠. 뭐 순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하게 되면 거의 현금성 자산이 한 10억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도 생기거든요. 여기에 뭐 신용대출도 없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많은 현금성 자산을 만들 수 있어서, 그리고 또 잠실권 일대에 재건축 지금 입주권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입주가 임박해 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뭐 여기를 추천을 저는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이제 상가가 잘 매도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자본 여력이 그 정도 10억대 한 중후반 이상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차선으로 뭐 말씀하셨던 뭐 파크리오 일대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하셔야 되는 건 저는 30평대를 조금 더 우선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현재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전세가가 10억 정도이기 때문에 갭 투자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한 12억, 13억 정도 있으면 되고, 뭐 그 정도가 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차선으로 20평대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30평대가 조금 더 저평가인 것 같습니다. 파크리오를 30평대를 전세를 끼고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파크리오를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 이유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동산에 조금 최근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하면 뭐 잠실을 포함해서 주요 지역을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좀 풀려고 움직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풀리게 되면 뭐 잠실에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는 지역이 풀리게 되면 그 지역의 시세가 사실 상당수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 투자가 많이 유입이 될 테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던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닙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시세가 이제 몇 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주변에 아닌 구역들도 충분히 키 맞추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잠실권에 있는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신축이 굉장히 귀합니다. 입주 물량이 이제 앞으로 급감하기 때문에 그런 강남권의 신축의 입주권 아파트는 매우 귀하다. 입주 시점에는 생각하셨던 것보다 시세 상승이 굉장히 가파를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시고 세후 연소득이 지금 1억 7천이고요. 저축도 많이 합니다. 자녀 2명이 있는데 지금 직장 위치가 서로 좀 멀어가지고 이제 아내는 퇴직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있고 뭐 상가도 있고요. 이거 다 대출이 없어요. 아파트 2채가 있고 현금까지 있습니다. 순자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뭐 15억에서 많게는 그 후반대까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 10년 내 순자산 30억인데 더 올려 잡으셔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크게 3개 하셨는데 뭐 상계 주공하고 풍무동 아파트는 매도해야 하는지, 저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매도해야 한다면 매도 순서는 어떻겠느냐. 풍무동을 먼저 팔고요. 증여된 아파트는 상계 주공이죠.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두 번째는 구분상가 매도해야 하는지. 수익률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수익률이 굉장히 낮고 자산 가치도 높지 않은 부동산입니다. 매우 낮은 부동산이죠, 자산 가치가. 그래서 매도 후에 재투자를 권장드리고, 단 이제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매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매도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사업자 대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자금을 융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 아현 뉴타운, 뭐 송파권 일대, 목동 재건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다 정리하는 겁니다. 상가도 정리하고요, 아파트 2채도 정리하고, 전세도 빼셔가지고 잠실일대 입주권을 먼저 사놓고 나는 잠깐 분리해 놨다가 나중에 뭐 잠실 입주권 입주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입주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시점이. 단 이제 뭐 상가 매도가 좀 어렵고 자금 융통이 잘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차선은 이제 파크리오 34평이고 그 다음 우선순위가 파크리오 25평 순서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아닙니다만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리면 그런 지역이 올라줌으로써 파크리오도 충분히 올라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고점에 어느 정도 뭐 다다른 거는 맞는데요. 뭐 반포나 압구정은 정고점을 이미 뚫었는데 뭐 잠실 일대는 정고점 이상 오르지 않았고요. 뭐 토지거래 허가가 해제가 되는 이슈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현 시점에도 거주하고 투자로서는 매력적인 단지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